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택시 번호판 값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성택시나라 대표 함춘건입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오늘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네. 오늘자로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8,750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저번보다 내린 건가요? 많이 내렸죠. 얼마나 내렸습니까? 그때 9,150만 원 하다가 지금 내렸으니까 한 400 정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400만 원이 왜 내린 건가요? 지난번에 그 할증요금 네. 인상과 네네. 택시요금 인상된다는 설이 있었어요. 네네. 그 바람에 그거를 타고서 시세가 상승 곡선을 타서 많이 올랐었는데 12월 1일 날, 12월 1일부터 할증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밤 10시부터 20% 할증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틈타서 시세가 많이 올랐고 또 그게 시행되면서부터 개인 택시 시세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야 할증이 됐는데 왜 개인택시 시세가 떨어진 거죠? 이 개인 택시 시세라고 하는 거는 네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네. 이게 정해지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지 않고 껴안고 있으면 시세가 올라가는데 택시 요금이 오르면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 내놓지를 않고 있으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세가 오를까 싶어서 양수하시는 분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8,100에서 시작한 것이 9,150까지 올라서 한 1,000여만 원 정도가 올랐었죠. 네네. 그러다가 시행이 되고 나면 그 소문에 의해서는 시세가 오르지만 그 정작 시행이 되고 나면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워낙에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올라야 정상적인데 그것이 요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준비해 놓은 금액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되다 보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주춤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거의 보합세 수준이다, 약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750에 오늘 거래가 됐지만 보통 한 8,700, 8,650 거기에서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값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보합세 수준으로 가다가 이번 2월 1일자로 개인 택시 요금이 또 인상이 돼요. 이제 그때는 정상적인 요금 체계가 인상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요금이 올랐는데 왜 또 개인택시 시세는 빠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손님이 좀 줄어요. 왜냐하면 타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도 밤 10시부터 할증 제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20% 할증이 돼 있는데 뭐 40%다 60%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밤 12시부터는 할증 제도가 있었어요. 20%가. 그 다음에 또 시계외로 나갈 때 20% 할증이 붙어 있었고 결국은 이번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20% 할증이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11시에서 12시까지는 40% 할증이 된 거예요. 그게 딱 1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40%, 60% 하다 보니까 손님이 안 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번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손님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근데다 할증 요금까지 오르다 보니 밤에는 나가면 손님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로 돌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10시부터 할증을 적용하면 기존의 택시비 내던 거에서 얼마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20% 할증이니까요. 네네. 글자 그대로 10,000원 나오는 거리 같으면 12,000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네. 10시 넘어서 타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10시 넘어서 타면 20% 할증이니까 10,000원 나오는 거리에서 12,000원이 나오는 거고 11시서부터는 40% 할증이 돼요. 네. 40% 할증이니까 10,000원 나오는 거리 같으면 14,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12,000원 나오던 게 지금은 14,000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 구간대는 밤 11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예요? 2시까지요. 새벽 2시까지? 네, 새벽 2시까지. 그럼 새벽 2시 넘어서는 또 몇 프로가 적용돼요? 다시 20%로 내려가는 거죠. 20%. 예. 새벽 2시부터 20% 적용하면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20%. 예, 맞습니다. 그럼 4시 넘어서는 그냥 정상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요금이 적용이 되는 거죠. 3,800원. 네. 근데 내년에 개인 택시 이 기본 요금 인상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서울이요. 네네. 그럼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기본 요금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되는 해서 4,800원 되는 거고요. 네. 거리가 한 400m 정도 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 환산을 하게 되면 기본 요금에서 1,300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요금이 오르니까 도움은 되긴 하는데 그 요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손님이 안 탑니다. 그 길게는 뭐 한 4개월 정도까지 가고 4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든 법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든 그때까지는 거의 평범한 상태, 이득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서울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요금 인상 이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생각 같아갖고는 요금 체계가 네. 이렇게 해갖고 교통 대란을 막는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금 자체를 올려버리면 네네. 서울 시내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손님이 너무 많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택시 대란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택시 대란이 아니고 교통 대란이죠. 네네. 왜냐하면 다른 교통 체계가 없으니까 택시를 몰려오는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택시 대수가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할증 요금도 인상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요금 체계보다도 눈이 오는 날 지금 현재 요금 3,800원인데 3,800원을 가지고 눈 오는 날도 똑같이 요금을 받아라 하면 개인 택시 기사가 나가서 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손님이 많이 몰려있는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그 강남역이라든가 홍대역 근처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손님이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택시는 없단 말입니다. 변두리에서. 변두리에서도 3,800원 손님 태울 수 있는데 거기까지 빈차로 가서 3,800원짜리 손님을 모시러 일부러 가진 않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택시 요금 체계가 요금으로 올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탄력 요금제로. 그러니까 눈이 오는 날은 기본 요금에서 뭐 50% 할증을 한다든지 100% 할증을 한다든지 이 요금 체계를 그 순간순간 바꿀 수 있게끔 체계를 바꿔나가면 교통 대란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눈 오는 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께서 운행 기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놓을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똑같은 요금 체계에서 가서 일을 하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는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요금만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상시는 기본 요금 받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좀 높여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현재 서울 시내 개인 택시는 N미터기를 거의 장착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N미터기를 가지면 얼마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금 체계는 그렇게 바꿔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서울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요동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네,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뭐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었었는데, 네네. 지난 과거에는 아주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언제냐면, 개인 택시 양수 조건이 강화됐었을 때, 그러니까 그 무사고 기준을 경찰청의 사고 기록이 올라가 있으면 무사고가 깨진 거고, 보험사에 사고가 있는 거는 그건 무사고로 인정을 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험사 사고도 사고로 인정을 한다 하는 바람에 살려 했던 사람들이 못 사는 게 많이 있었죠. 네. 거기에 또 자격 유지 검사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차를 팔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또 쏟아져 나오는 네네. 이런 상태가 맞물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한 1000에서 1500 정도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네. 그것도 해결이 되고 나서는 다시 또 그만큼 또 상승을 한 상태가 됐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뭐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고 내린 건 아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